겟아웃의 감독이죠. 조동필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 어스가 개봉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 어스의 연출과 상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동필 감독은 장담컨대 영화의 모든 요소는 의도적으로 등장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필 감독의 인터뷰에 기반해서 감독의 의도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쓰인 상징을 알기 전에 현재 미국의 정치, 외교적인 상황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미국은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야, 딴 거 모르겠고 무조건 미국하고 미국인이 1순위, 아니 0순위야. 우린 앞으로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민자를 배척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쫓아내는 배타주의죠. 지나치게 자기들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anybody saw us beating, let's say, China in a trade deal? They can't get jobs because there are no jobs. Because China has our jobs and Mexico has our jobs. They all have our jobs. When do we beat Mexico at the border? They're laughing at us, at our stupidity. A nation without borders is not a nation. Beginning toda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ts back control of its borders. And we are going to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조동필 감독은 이런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생각을 대중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뭘로 나눠요? 영화라는 예술을 통해서 생각을 나누는 거죠. 다음은 조동필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어스는 미국에 대한 영화다. 우리를 죽이고 직업을 빼앗을 것만 같은 미스터리한 침입자든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투표한 사람들이든 서로를 두려워하고 서로를 탓하는 시대다. 이런 외부의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찍어준 사람들, 야, 이건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다 똑같은 인간인데 미국인 아니면 차별하고 쫓아내고 너무 자기 이득만 따지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너무하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은 이 영화의 거의 절반은 이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어스의 상징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영화의 제목 어스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던필 감독은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조던필 감독은 이 우리라는 개념을 넓게 확장시켰습니다. 가족, 마을, 도시, 그리고 국가까지 넘어서 인류 전체를 우리라고 본 거죠. 이 어스에 대한 조동필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어떤 개념이든지 우리를 그들과 분리시킨다. 우리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법이다. 우리는 우리고 그들은 그들로 그들을 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라는 개념을 인류로 넓혀서 보면은 당신이 적으로 간주하던 그들은 결국 우리 안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리의 적인 것이다. 어스는 우리라는 뜻 말고도 US, 즉 미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애들레이드가 도플갱어한테 정체를 물었을 때 도플갱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외부인을 배척하는 현재 미국, 그곳에서 차별당하는 외국인들을 대변하는 대사죠. 자, 이렇게 우리, 그리고 미국이라는 뜻의 어스. 조동필 감독은 자국민 우선 정책을 밀고 있는 트럼프 정부, 그리고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괴물은 우리의 얼굴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악은 우리일 수도 있다. 미국을 가로지르는 소는 1986년에 진행된 구호 캠페인입니다.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미국 48개 주를 가로질러서 길게 띠처럼 늘어선 이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 소외된 이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이 캠페인에 대한 조던필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미국을 가로지르는 손은 미국의 낙관주의와 희망을 보여주는, 손을 잡으면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레이건 스타일의 아이디어다. 하지만 그것으로 굶주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취지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긴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거 좀 해가지고 약자들의 살림살이 좀 나아졌냐? 그런 거 다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 통계를 볼까요? 87년에 진행된 대규모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과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복제인간들은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인간벽을 만듭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멕시코 장벽을 건설 중인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영화 어스에서 지하에 사는 복제인간들은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미국인들의 복제인간이란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몸을 가진 자기 자신이 벽을 세우고 시위하는 셈인데 언젠간 자신들이 벌인 일들이 거울처럼 되돌아올 수 있다. 미국과 미국인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도플갱어 역시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비판으로 쓰여졌는데요. 다음은 도플갱어에 대한 조동필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도플갱어는 항상 공포의 근원이었다. 개인의 필멸성과 이어져 있는 것 같다. 둘이 공존할 수 없으니 한 명은 죽어야 한다. 신화에서 도플갱어는 흔히 불길한 징조, 누군가의 죽음을 암시한다. 나는 이 원초적 공포를 보여주고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었다. 우리 자신의 최대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만 진실을 숨기고 타인을 원망한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괴물은 우리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쉽게 풀어보자면은 현재 미국의 문제는 미국 안에서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무작정 외부인으로 돌리는 건 위험하다. 일자리를 뺏기는 게 중국, 멕시코 때문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외부인 때문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영화 어스에서는 예레미야 11장 11절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시계의 11시 11분, 야구에서는 11대 11로 동점. 내 가족이 서 있는 모습 역시 예레미야 11장 11절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다음은 영화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성경의 한 구절, 예레미야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성경에서 예레미는 고대 유다 왕국의 예언자인데요. 유다인들이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파멸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다인들의 회개와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왕도 지식인들도 백성들까지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없었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유다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조동필 감독은 이 구절을 통해서 미국에 경고합니다. 현재의 미국은 타락하고 부패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예언자 예레미가 바로 영화 어스의 감독 조동필인 셈이고 유다 왕국의 왕은 트럼프,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현재의 미국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조동필 감독의 영화 어스에서 땅 위의 미국인들은 지하의 복제 인간들에게 죽어나갑니다. 처음에는 주인공의 집, 그 다음은 친구의 집, 그 다음엔 마을, 도시, 최후에는 국가 단위로까지. 복제 인간들이 일으킨 재난이 처음에는 주인공의 집에서 국가 단위까지 확장되는 모습이죠. 예레미야 11장 11절의 구절처럼 이미 재앙은 시작됐고 절대로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조동필 감독은 영화 어스로 말미암아 현재 미국의 상황하고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하지만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우리나라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 미국인들만 다소 이해를 하고 한국인들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영화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말 잘 묘사한 게 또 없어요. 지금 문정부 들어서면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김정은이 트럼프 요구대로 핵을 전부 다 넘겨가지고 최종 협상이 되고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치면은 북한의 난민들을 지금 남한에서 전부 다 받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무작정 북한 주민 남한에 못 내려오게 이런 장벽을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2,500만 되는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자니 우리 남한 사람들 등골이 휘다못해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받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자, 또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사태 일어났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론 어때요? 절대로 난민 받아주면 안 된다. 이슬람 난민 받아주면은 종교 때문에 국가 전복된다. 얘네 누가 먹이고 누가 재워줄 거냐. 범죄 일어난다. 그리고 예멘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정우성 배우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도 크게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 난민이든 예멘 난민이든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너무 받아주기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또 난민을 안 받기에는 또 너무 배타적인 것 같고, 이게 절대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자, 하여튼 영화 어스 단순히 공포 영화로만 봐도 재미있지만 이런 한국과 미국의 정치 외교까지 생각을 넓혀서 영화를 관람하다 보면은 이 영화 훨씬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